안녕하세요. 사는 게 예술의 호스트 수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는 게 예술 벌써 13회차입니다. 박수! 네, 진짜 정신없이 매주 촬영하고 편집하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본을 쓰는 작가도 저고, 리서치하는 사람도 저고, PD, 편집, 릴리즈, 썸네일 디자인, 아트워크, 네, 전부 저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 간섭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동시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무조건 쉴 수 있을 때는 잘 쉬어야겠구나, 잘 쉬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를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예술가들 생애를 리서치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작가들은 모두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스타일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 다르고 진짜 그 각자의 개성이 하나도 겹치지 않을 정도로 어쩜 이리들 정말 고유하게 다 다를까, 저 이런 생각하면서 리서치를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뭔가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에 전혀 아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이제 고독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나그네로 사는 작가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환경을 깡그리 바꾸는 그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런 어떤 좀 고립되어 보이는 삶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사는 게 예술은 한 1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해보자, 이게 제 목표거든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제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1년이 52주니까 대략 50개의 개념과 작가 그리고 여러 작품을 다루게 될 텐데, 자, 그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모은다, 뭔가 콜렉팅한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게 물론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조금 난시가 심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루테인을 최근에 챙겨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루테인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꾸준히 먹으면 한 4주에서 6주 정도가 되면은 차이가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는 게 예술 콘텐츠가 여러분에게나 또 저에게나 좀 루테인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뭔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개념은 비교입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제목을 보시면 상당히 좀 무게가 있거든요. 비교를 즐거움의 무덤이다 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게 예술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요, 구독자가 200명 정도 됐는데 마치 200만 명 같다 이런 느낌이라면서 제가 초반에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순수하게 되게 즐겁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구독자가 700명 정도로 늘었고, 물론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700명이면은 광고도 안 붙을 정도로 너무 작은 채널입니다. 이제 보잘것없다 이렇게 말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제가 언젠가부터 다른 채널과 슬슬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저처럼 좀 평면 작업 하는 그런 예술가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한 걸 봤는데 뭔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이게 채널이 왜 이렇게 더 빠르게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바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러니까 사는 게 예술이 이제 예술 이야기가 이제 상당 부분 있는데
엄청 재밌는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한테 제 친구가 유튜브계 EBS다, 막 이런 말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재기발랄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 실제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잼 콘텐츠라고 비춰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최근에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교라는 개념을 나를 위해서라도 한번 다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라는 거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 영상 촬영하는 거, 편집하는 거, 지금 그냥 아이폰으로 찍어서 뭐 유튜브 튜토리얼 봐가면서 이렇게 짬짬이 배워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저 스스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 채널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약간 초라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쓰는데도 뭔가 예전처럼 재미있지가 않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교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람의 그 순수한 즐거움을 파괴하는지,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와 비슷하게 어떤 비교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같이 이 개념을 다룸으로써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어, 그러니까 딱 한 달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을 오픈할 때만 해도 사는 게 예술은 비교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시작한 신생 채널이니까 뭐 비교 대상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저 스스로 시작한 거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채널이 약간 뭔가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제가 다른 신생 채널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거 데이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성장하는 채널들은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을 때 뭐 이 정도의 성장을 했다라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데이터에 제 채널을 갖다 놓고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음,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저 자신을 너무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굉장히 건강한 본능이고요. 이 본능이 정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열망 자체는 되게 건강한 건데 이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에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저는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대본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대본 쓰는 게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더욱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왜 이 기쁨을 내가 잃어버렸을까? 네, 그래서 제 얘기를 이렇게 주구장창 해봤자 결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술가 선배님 이쯤에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저의 최애 작가님 아그네스 마틴 선배님을 다시 한번 좀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우리 아그네스 마틴 선배님은 이미 저희가 1화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계라는 비교와 경쟁 안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택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좀 되셔서 1화를 다시 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그냥 편하게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그네스 마틴 선배님이 고독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예술 세계를 더 깊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퀸으로 거듭나는 고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틴 선배님이 뉴멕시코로 이주한 그 결심의 과정을 경쟁과 비교 그리고 성취의 언어에서 의도적으로 물러나는 것으로 해석해서 사유를 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마틴 선배님 무려 컬럼비아 대학에서 예술을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1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화려하고 잘 팔리는 작품과 작가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명 작가와 교류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다가 돌연 뉴멕시코로 잠적한단 말이죠. 마틴 선배님은 이미 예술계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온 작가였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작업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하게. 그저 조용한 격자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건 마틴 선배님만이 할 수 있었던 예술이죠. 만약 동시대에 잘 나가는 작가들과 스스로를 계속 비교했다면 캔버스의 크기는 더 커지고 그림은 더 화려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어떤 그림과 비교해도 우리 아그네스 마틴 같은 그 작품 세계를 보여준 작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상표현주의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아그네스 마틴은 독보적이죠. 특히 이제 저에게 이 작가님과 작품은 독보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아그네스 마틴이라는 작가를 모두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이렇게 최애 작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이 작가는 굉장히 독보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그네스 마틴 선배님의 삶 자체를 봤을 때 너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가님이 1912년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1988년생이란 말이죠. 작가님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다른 시대를 살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이토록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충분한 거죠. 어쩌면 충분함 그 이상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팟캐스트를 하느냐. 근데 제가 그때 듣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지속할 이유가 된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전에 제가 그 스토리즈 북앤필름 사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독립출판 클래스가 예전 같지 않아서 수강생이 좀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2018년도에 클래스를 신청했을 때만 해도 진짜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근데 뭐 어쨌든 다행인 건 뭐 요즘은 다시 수강생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요, 이 독립출판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한 번은 수강생이 딱 한 명인 적이 있대요. 근데 일정을 변경하거나 폐강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하셨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한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서 무시하게 됩니다. 아까 아그네스 마틴 선배님이 한 사람인 수수진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비교가 그 한 사람을 무시하게끔 만든다면 이 비교라는 행위 자체를 멈춰야 하지 않나라는 결론을 맺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처럼 이렇게 개인 작업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육아를 하는 어머니도 계실 거고 아버지도 계실 거고 또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까 우리 마틴 선배님처럼 다른 작가와의 비교 그리고 그 경쟁에서 선을 긋는 거는요. 뭐 어쩌면 그 비교 중에서도 비교적 레벨이 낮은 측에 속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뭐 사교육 경쟁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식 교육에 있어서 선 긋고 나만의 길을 걷는 부모가 되는 건 차원이 다르게 어려운 결정일 겁니다. 사업은 말해 뭐예요? 사실상 경영이라는 것에는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정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은 대학에서 학문으로 가르칠 정도로 체계화가 되어 있는 분야인데
그런 걸 비교하지 않고 독립된 자아로 나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한 사람을 위해 지속하는 것,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 저한테는 이 지금 사는 게 예술 콘텐츠 만드는 일이겠죠? 근데 이 일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해 해야 하는 거라면 여러분 지속하시겠습니까? 상당한 에너지 혹은 시간,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엄청난 건데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게 오직 단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지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 저한테 했을 때 저 바로 답이 안 나오거든요. 좀 멈칫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그럴싸하게 해. 그러니까 말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난다면 저 다소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 내내 내가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작가 리서치하고 대본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썸네일 아트워크까지 그려. 막 거기다 더보기란에 그 에피소드 소개글 쓰고 제목 카피라이팅하고 막 근데 이 모든 고생이 오로지 그냥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자 고생이라고 하면 좀 허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결국엔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또 다시 그 비교라는 개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창작의 기쁨을 갉아먹는 어떤 무덤일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행위는 사실상 순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타인이 보는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타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매우 순수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무조건 속도가 붙습니다. 빠르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조바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와 조바심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데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속도가 생기면 방향 감각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이 사는 게 예술 팟캐스트가 재밌었던 이유는 저한테는 이게 정말 순수한 놀이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속도나 조바심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하고 여기에 속도가 붙는 순간 이거는 놀이가 아닌 경기가 됩니다. 이제 호각 소리 들리면 뛰어야 돼요. 네,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행위는 놀이를 스스로 경기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게 예술에서는 특정 결론을 맺자라는 주의는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유의 모든 방향을 열어놓는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한 사람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냥 지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비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1화에서 만났던 아그네스 마틴 작가님을 다시금 모셔보았는데요. 한 작가의 생애를 가지고 다양한 개념을 사유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너무 금방 초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오늘은 초심 찾기 에피소드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초심 필요할 때마다 마틴 선배님을 모셔봐야겠어요. 근데 이러다가 매주 마틴 선배님만 오시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